상식 파괴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들은 또 하나의 상식이 된다. 그래서 뭐 틀에서 벗어나라,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라, 실패를 두려워 말라. 이 상식 파괴자 좀 그 제목이 강하죠. 네, 상식 파괴자. 이 책은 제가 다른 책에서 그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언급했기에 이 책이 흥미있어 보여서 이제 주문한 책입니다. 도대체 상식 파괴자가 뭘까? 이 상식 파괴자라는 영어 단어가요, 원제가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아이코노클라스트라는 겁니다. 아이코노클라스트. 그래서 제가 아이코노클라스트를 찾아봤더니 뭐 우상 파괴자, 인습 타파자,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저자는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책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상식 파괴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교적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제 아이코노클라스트 옆에 보면은 부제가 뭐냐면요, A neuroscientist reveals how to think differently. 신경과학자가 밝히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책, 사실은 이 책이 검색을 하다가 좀 사야겠다 싶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가 이제 감수하고 또 이렇게 뒤에 추천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넣고, 또 여기에 이정모 교수님, 성균관대 심리학과 인지심리 교수님이죠. 이제는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분도 이렇게 추천의 글을 올릴 정도로 이 책을 누가 추천하냐에 따라서 또 그 책이 굉장히 신뢰가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망설임 없이 구입했습니다. 추천사를 좀 읽어볼까요? 이정모 교수님이 쓰신 추천사는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상식 파괴자가 보통 사람과 달리 어떻게 사물을 지각하며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지, 또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추진하여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헨리 포드, 피카소 등 유명한 상식 파괴자의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이 책을 잘 묘사하는 글이 있죠. 모두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평범함을 뒤엎는 창조적 파괴자의 조건. 네. 자, 이 책의 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그레고리 번스입니다. 자, 저자는요, 미국 에머리 대학교에서 정신의학과 경제학을 가리키는 저명한 뇌과학자이자 신경경제학 교수로서 신경경제학 분야의 개척자다. 신경경제학은 우리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우리의 뇌활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새로운 분야인데요.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경제학과 접목시킨 분야가 있죠. 바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신경경제학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뇌와 연결시키는 분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레고리 번스는 어려운 주제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의공학 박사학위 및 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5년간 뇌 영상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동기와 의사결정, 특히 새로움과 대중의 압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경생물학적으로 연구했다. 이 책에서는 창조적 사고의 원리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는 일반인들이 창조적인 사고를 못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네, 이런 이유가 있다. 사실은 이 이유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식 파괴자의 세 가지 속성입니다. 그 얘기는 뭐 잠시 하고요. 그래서 뭐 감수는 정재승 교수가 했고, 그리고 전문 번역가인 김정미 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번역은 비교적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일 경우에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번역책인지 느끼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시죠.
자, 상식 파괴자. 첫 번째 장은요, 상식 파괴자는 다르게 본다. 이게 상식 파괴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일한 시각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그 기본 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틀에서 벗어나라 입니다. 자, 3장. 상식 파괴자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식 파괴자의 특성인데요. 특별히 그 두려움 중 그 두 가지 두려움 이외에도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상식 파괴자의 조건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아무리 기존의 틀과 다르게 바라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지 못하면 상식 파괴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글 초반에 FM 라디오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자살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사실은 사회지능, 대인관계 지능에 대한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7장에는 상식 파괴자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지 못해도 상관없다. 한 팀이 돼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면 얼마든지 상식 파괴자 집단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민간 우주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장에서는 또 하나의 상식이 되다라고 해서 상식 파괴자들이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확실한 상식이 되었다. 상식 파괴자가 되는 조건들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마지막에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스티브 잡스가 단순한 상식 파괴자를 넘어서 이 시대의 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적인 상식 파괴자는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지각을 소유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상식 파괴자는 다르게 본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식 파괴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라. 세 번째, 상식 파괴자의 조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사회 지능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 파괴자의 조건이라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상식 파괴자를 뛰어넘어 우상이 되려면 더욱 어려운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게 뭐냐?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요령. 그래서 상식 파괴자가 아닌 대중들이 그의 새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어떤 얻은 것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설득력, 호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상식 파괴자의 세 가지 조건을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굉장히 뇌과학적인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들 때문에 또 일반인들이 좀 읽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책도 보십시오. 완전히 하드커버예요. 하드커버라서 그냥 쉽게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전공자 카테고리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생리심리 수업을 들었거나 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나오는 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반인들의 어떤 독서를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뒤에 부록으로는 이 책이 전체가 거의 한 400페이지가 좀 안 되는데요. 300페이지 정도까지가 이 책이 이 저자가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굉장히 많은 분량, 책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부록을 실었습니다. 처음에 상식 파괴자의 약전이라 그래서 상식 파괴자가 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나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이 약전이 사실은 약 처방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그런 법전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게 비유적인 의미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진짜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지각을 바꾸는 약들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을 줄여주는 약들. 그래서 뇌과학자인 저자가 실제로 향정신성 약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뭐 사회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그래서 생물학적인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신과 약물들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좀 일반인들에게 그런 약물에 대한 효능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에 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저는 조금 읽다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는 좀 무관하기도 하고 그냥 그 약의 기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자, 상식 파괴자. 여러분은 기존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상식 파괴자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상식 파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파괴자였습니다.